안녕하세요. 캐드 해부학으로 운영하는 캐드 수술 집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문과 답변 시간인데요.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거를 좀 최대한 어떻게 편하고 간단하게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좀 작네요. 잠깐만요. 예. 아이고. 자, 음, 저는 이런 그 타원에 요 안에만 좀 바뀌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자꾸 매미가 생각이 나요. 그 좀 닮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자꾸 매미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형태들이 보시면 이제 타원 분석을 해보면 타원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원도 으악 하시는데 타원 들어가면 막 초반에는 다 기절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제가 한번 해보를 해드릴게요. 타원 들어가 있고요. 그럼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중심점, 그 다음에 긴 이제 반지름, 좀 타원이 이게 찌그러 계란형이잖아요. 긴 이렇게 반지름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짧은 반지름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치수가 여기 나와 있죠. 전체가 156이고 요 짧은 데는 102. 그러면 타원을 작업을 할 수가 있죠. 필요한 걸, 자, 요 좌표랑 요 점하고 요 점을 알면 타원은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요 원, 반지름 66이라는 원이 있어요. 아니, 지름 66이라는 원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이렇게 올리셨네요. 33이라고 써놓으셨네. 그 지름 66이 원, 중심점은 여기. 뭐냐면 이 선에서 37을 옵셋을 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원 보시면, 자, 중심점이 찍혀 있죠. 그럼 지름이 15. 그러면 역시 이 선에서 60이라는 선,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옵셋 60을 하시면 요 점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반지름 18, 요게 같은 중심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얘는 중심점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임의로 찍어 놓고 결국 뭐냐면 요 원 그리고 요 원, 근데 이 원에 대한 데이터가 보니까 여기에 주어진 거예요. 결과적으로 반지름 86을 여기서 그려서 겹치는 사이에 TTR을 써서 반지름 6을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반대쪽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R12가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매끄럽게 접점으로 잡혀 있다고 판단이, 뭐죠? 아이고, 뭐라고 뜨는데 모르겠네요. 예. 여기 여기 그러니까 접점을 접해서 원이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R12가 여기 이 선상에 지금 공교롭게 찍혀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이것처럼 임의로 뽑았는데 여기 그냥 맞닿은 것 같아요. 설마 이 출제하신 분이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작업을 하면서 한번 뭐 형태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36이라는 치수가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다각형 정육각형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36이라는 거죠, 전체가. 그럼 뭐냐면 이거는 이 안에 지름 36인 원을 그려서 외접원 다각형을 그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치수를 그려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수 하나, 여기는 지금 치수가 없죠. 이거 아마 질문하신 분이 써놓으신 것 같은데 딱 치수를 주어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런 좌표, 필요한 점들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필요한 좌표는
이런 거라는 거죠. 여기 이제 중심점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양쪽 이런 점들이 원과 타원을 그리기 위한 중심점과 반지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두 개를 표시해 놓은 게 이 다각형을 그리기 위한 외접원이죠. 외접원의 지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CAD 수술 집도인은 최초에 요 가로, 그러니까 항상 작업을 하실 때요, 기준선을 먼저 그리세요. 가로 기준선. 그리고 저는 세로 기준선을 요걸로 정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려서 이 이제 필요한 좌표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크기가 156에 102예요. 그러면 A4 사이즈에 들어가죠. 그래서 일단 도면 영역을 297에 200씩 A4 박스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이제 기준선을 하나 그리고요. 세로 기준선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센터로 바꿔주고요.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원을 먼저 그릴게요. 저는 제일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한데 이거는 제일 큰 외곽을 먼저 그리고 요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원을 그리고 또 요 원을 그리고 요런 순서로 하고 요 다각형은 제일 마지막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원을 먼저 그리려면 요 두 개의 좌표를 찾아야 되죠. 네 개까지는 아닌데, 다섯 개죠. 중심점, 짧은 반지름, 긴 반지름. 그러면 옵셋을 활용해서 여기 60, 18 띄워보겠습니다. 전체 156이니까요. 옵셋으로 나누기 2 하시면 되거든요. 옵셋 156 나누기 2. 이 나누기 기능이 먹어요. 연산이 나누기는 자동으로 됩니다. 해서 양쪽으로 띄워 주시면, 자, 치수를 확인해 볼게요. 교차점으로 잡겠습니다. 교차점으로 잡고, 자, 156 나왔죠? 그러면 이게 약간 삐딱하게 해놔야 잠깐만요. 약간 삐딱하게 해놓으세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운데 정확하게 놓이게 보여드리려고 잡으니까 자꾸 미드 포인트가 잡혀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 전체 길이가 102니까 옵셋 102 나누기 2 하시면 여기가 보시면 치수가 이렇게 102로 뜨게 됩니다. 나누기 기능이 먹는다는 거 그거 꼭 활용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리기에서 타원 여기 중심점이 여기 교차점 잡고요. 하나씩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타원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쪽 요 원 지름 66짜리 원 옵셋 37 하고 서클로 지름 66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옵셋에 있으니까 맞겠죠. 근데 혹시 의심이 들면 작업 전에 한번 확인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부분 옵셋 60입니다. 옵셋 60 하고 두 개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치수가 맞는지. 자, 18 맞죠? 그러면 여기에 지름 요 15 서클 지름 서클하고 중심선 지름 15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가 이제 같은 중심점을 갖는 반지름 18인 원이에요. 서클에서 중심점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반지름 18. 여기가 딱 맞네요. 딱 만나겠네요. 이렇게. 자, 이제 이 선을 어딘가를 잘라야 되는데 자르기 전에 자, 요거 반지름 6 이 부분은 이 원이 있어야 TTR을 써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얘가 없으면 이 선이 없으면 요 선이 없다고 치면 얘는 때려주겨도 작업을 할 수가 없죠.
이 중심점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 중심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TR을 문제를 출제하신 분도 TTR을 이용해서 만약에 여기서 정치수가 떨어지면 아마 치수를 제시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출제한 사람이. 근데 결국 이 반지름 6이라는 접점을 위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접점이라는 거죠. 이용해서 부드럽게 이런 타 곡선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TTR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CAD에서 오토데스크사에서 그 기능을 하나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로 하려면 두 개의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그래서 여기 반지름 86이라는 여기 중심점 찍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뭐야 중심점과 반지름을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리고 얘를 그려서 요 반지름 6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클 반지름 86. 자, 이 원이에요.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접점을 잡으라는 거죠. 접점을 잡는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부드럽게 연결한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그냥 참고를 하세요. 이게 뭐지? 자꾸 뭐지? 이렇게 빠져드시면 캐드는 망합니다. 진도가 안 나갑니다. 접점은 부드럽게 두 개의 선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오브젝트 스냅이라는 그런 개념만 갖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서클하고 TTR을 활용하고 이점과 여기 잡아도 돼요. 이점과 이 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반지름 6. 자, 형성이 됐죠. 그럼 이제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줘 볼게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잘라줘도 되겠죠. 한 번에 자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문제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는 접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서클에서 TTR에서 똑같이 접점을 잡아주고 12 반지름.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정이 애매하시면은 형태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가 있고 접점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중심점이다. 그리고 이 원이 돌아간 거다. 그러면 이 중심점을 찾는 방법, 이 방법은 이 점에서 옵셋 11을 하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보시면 자, 여기에요. 여기서 선 하나 그으셔서 옵셋 12. 왜 그러냐면 중심점이 이게 반지름 12짜리 원이 돌아갔으니까 당연히 이 부위가 이 점이 당연히 12가 되겠죠. 그럼 반지름 해서 그리시고 반지름 12원을 그려요. 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접점을 이용했는지, 자, 그게 맞는지. 자, 육안으로도 보시면 선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얘는 이렇게 해서 지금 매끄럽게 연결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점을 이용하라는 게 맞고 여기에 딱 공교롭게 여기 딱 맞아 떨어져 보이는 건 설마 출제한 분이 골려 먹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을 것이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요 끝이 그냥 우연찮게 닿지 않았을까. 요거 갖고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나머지 반대쪽도 미러 명령을 아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미러를 하셔도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이 문제 자체가 미러를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연습하시는 거니까 한 번 더 그리는 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여기 86. 자, 똑같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TTR을 사용해서 반지름 6을 활용하겠습니다. 서클 TTR에서 이렇게 찍고 반지름 6. 여기 한 번에 잘라보죠. 여기 반지름 10이죠. 그럼 서클 TTR 클릭해서 반지름 12. 그럼 이제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뭐
한 번에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성향인데 이게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는, 대신 이거는 하지 마세요. 트림에서 전체를 잡지 마세요. 귀찮다고 막 다 잘라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남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트림 하실 때 그냥 이렇게 하나씩, 처음에 이제 초보자분은 하나씩 하세요, 이렇게. 그럼 트림에 대해 이해를 더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부위를 잘라야 되죠. 그러면 트림. 자, 그래서 완성이 됐습니다. 아, 저는 이게 자꾸 매미 같죠. 아, 이상해. 눈이 이상한가 봐. 그리고 자, 여기 36, 그 외접원 다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을 하나, 중심점을 잡고 지름 36인 원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가는 다각형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폴리곤 해서 육각형 지정하고요. 중심점은 여기 센터 포인트 잡아주고, 여기서 내접원 외접원 있잖아요. 그럼 C 엔터 외접원. 그 다음에 마우스가 일로 가면 보세요. 형태가 저 삐죽한 게 위로 갔죠. 그리고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돌려보세요. 계속. 그러면 아, 여기가 맞네 하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좀 간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나머지 치수는 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 제시된 대로 할 거면 이제 지워야죠. 필요 없는 선들 지우시고, 얘도 지워야 되고, 얘도 지워야 되는데, 여기 보면 조금 나와 있어요. 중심선이. 그러면 한 3 정도만 내보겠습니다. 3 정도만 이렇게. 이 선들도 지금 옵셋을 해서 잘랐잖아요. 이거를 이제 실무에서 이게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은요, 이거 진짜 멍박살나요. 상사들한테.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이런 거 있으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객, 이것도 제품이잖아요. 이제 그 고객한테 납품을 하거나 어쨌든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건데 좀 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그 내가 원하는, 아니면 일률적으로 옵셋이든 뭐 어떻게 해서든 똑같이 좀 정돈되게 작업을 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셔야 됩니다. 여기도 옵셋 3 해서 이렇게 정돈되게, 그 다음에 얘도 옵셋 3 해서 이렇게. 그럼 좀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아닌가요? 좀 뭔가 성의가 있어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예, 이렇게 하고, 이 중심선을 사실, 이 치수선도요, 사실은, 어느 정도로 하냐면요, 실무에서 이렇게 해서 20은 너무 크네요. 15, 예를 들어서. 그리고 원래 컨티뉴를 쓰는 게 있는데, 그냥 이거는 한번 이렇게 그냥 할게요. 나중에 치수 관련돼서 혹시 제가 자료를 만들 때 그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5 하고 옵셋 10. 얘는 하나네요. 예. 사실 이런 보조선을 다 그려놔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제가 실무에 진짜 취업하셨을 때 도움 되시라고 하는 건데, 가상의 이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하나가 없나요? 잠깐만요. 옵셋 15. 뭐냐면 이 간격들을 다 맞춰줍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진 거 아닌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방법이 따로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치수선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바람직한 거예요. 왜냐면 치수선이 이제 마지막 그 제품을 만들고 마지막 그 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구난방인 것보다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치수선을 그릴 때, 자, 선형
얘랑 얘를 잡아서 직교 모드 있죠?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수도 다시 이제 실행을 해서 뭐 컨티뉴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거 이제 초보분들은 안 쓰셔도 되고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아, 여기네요. 잠깐만요. 자, 여기랑 여기죠. 자, 또 실행하셔서 이렇게 그 다음에 실행해서 끝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옆에 것도 좀 이 요 간격들을 일률적으로 맞춰주시면 지금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개다 그러면 좀 정돈돼 보이고 되게 이렇게 성의 있게 한 것처럼 보여요. 실무에서는 이거 굉장히 따집니다. 뭐 안 따지는 업체도 있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인데 끝으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요 안이죠. 요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지워 볼게요. 지금 뭐 한 선이라 근데 뭐냐면 여기서 이 라인에서 여기 떨어진 거리랑 이 라인에서 이 끝에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는 하나씩이라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치수를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쳐보죠. 그리고 전체 치수가 하나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네요. 예. 자, 그리고 전체 치수를 하나 통상적으로 더 써주거든요. 저희가 뭐 업체마다 틀리지만 만약에 아유 이런 식으로 치수가 있다고 치면 일률적으로 높이가 똑같아야지. 얘는 예를 들어서 육안으로 맞추신다고 해서 막 이렇고 이게 또 반대로 한번 볼게요. 얘는 자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얘는 약간 벌어졌고 이러면 되게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고객들이 성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시려면 초반에 지금 치수선에 대해서 아직 그게 실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최소한 요 선을 이렇게 작업을 하셔서 이렇게만 해주셔도 고객들도 그렇고 이제 상사들한테도 또 이제 업무 뭐 능력 평가 이런 거 받으실 때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정돈 좀 해주시라는 거죠. 이렇게. 어우, 너무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간격들도 유지를 시켜주시면 깔끔한 도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과제에서는요, 보시면 요거 다각형이 외접원이라는 거 찾아내는 거 그거 하나고요. 결과적으로 이 치수가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치수선이. 얘는 좀 애매했지만 자 얘는 반지름 6인 원은 중심점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 TTR 그 서클 옵션 중에 TTR이든 3P든 2P든 모든 방법을 찾아서 하라는 건데 그 2P도 그렇고 3P도 그렇고 사용하려면 뭔가 그 객체가 있어야 되죠. 요 원이 있어야 되고 보시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 잠깐만요. 자, 이 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자, 이 원이 있어야 얘를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원도 있어야 되죠. 이거를 그러니까 역으로 역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걸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이거 너무 두껍네요. 네. 요 부분, 이 원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거죠. 이 출제하신 분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할 줄 알아?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원이라고 이 원을 그릴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 그리고 데이터를 딱 준 거예요. 자, 반지름 86, 그다음에 여기 지름, 여기 반지름 86, 18, 그래서 중심점을 다 줬잖아요.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얘의 중심점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랑, 이게 아까 필요한 좌표 중에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 좌표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게, 이 출제하신 사람의 의도는 이거예요. 너 이 두 개를 그려서 이걸 그리는 거야 라는 걸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근데 풀어봐 이거죠. 근데 이제 이런 방법론을 모르시면 이제 질문을 하시게 되는 거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보시면, 얘도 자, 이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얘가 있어야 되죠. 얘가 똑같아요. 이 두 개가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얘가 없으면 당연히 얘네도 못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클 옵션에 TTR이든 2P든 3P, 3P 같은 경우로 활용하려면 세 개의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찾으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육을 하시는, 이제 문제를 내신 분은 교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상태에 있는 거를 제가 그래서 문제를 이런 걸 봤을 때 처음에 착안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이 있어야 얘를 그릴 수 있어. 근데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뭐가 있을 텐데, 뭐가 있어야 얘를 그리는데, 이거죠. 얘를 그리기 위해서 요 원과 요 원, 이게 두 개, 이것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에 대한 데이터는 분명히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얘를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 지름 66, 중심점 있고 반지름 86이라는 이 데이터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캐드는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활용 능력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명령어를 알고 어떤 분은 이거를 무난하게 그려내시는데 어떤 분은 못해요.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게 이유가 이거를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법, 무조건 아는 쪽부터 그리고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최소한 이 정도, 이런 게 이렇게 필요하고 얘 이렇게 그리고 그거를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시는 게 캐드의 발전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그리실 정도, 요 이제 내용을 질문하실 정도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분석해내는 활용하는 그 능력에 치중하는 공부를 하시는 게 캐드의 이제 좀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자주 들어오던 질문으로 한번 같이 해보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자주 올라오는 그런 질문을 갖고 다시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